골절을 너무 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골절 부위가 일이 생기고 안 좋아지는 건 대부분 연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상태를 아주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뼈에 피 공급을 하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한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 골절을 고정할 때는 이왕이면 튼튼하게 하고 수술 후에는 운동을 빨리 시키고 그다음에 재활 치료를 빨리 하고 그런 게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골절이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으로 피부 손상이 없이 뼈만 부러진 비개방성 골절과 부러진 뼈가 손상된 피부 밖으로 나온 개방성 골절로 나뉜다. 뼈의 분쇄 정도에 따라 단순 골절과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복합 골절로 나뉘기도 한다. 또 골절 위치에 따라 관절 부위에 생긴 관절 내 골절과 뼈 중간 부위가 부러진 간부 골절로 구분한다. 뼈가 부러지면 미세 혈관들과 골막에 찢어지면서 부러진 틈 사이에 출혈된 피가 굳어 혈종이 생긴다. 그 혈종 안에는 혈관을 통해 공급되던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뼈 생성에 도움을 준다. 이 세포들의 영향으로 혈종은 말랑한 뼈로 변하고 점점 더 굳어가면서 부러진 뼈를 붙게 만든다. 의학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의사가 아직도 단 0.1mm의 뼈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자연 치유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그 자연 치유 과정이 잘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현상을 관찰하고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골절 부위에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고정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이식해 놓은 뼈가 흡수가 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뼈가 안 붙은 부위는 끝이 경화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돌처럼 단단해져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은 피가 잘 안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필요하면 제거를 해서 그 이식할 부분이, 이식을 받아들일 부분이 피가 잘 공급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뼈를 이식을 해야지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데다가 아무리 자기 뼈를 갖다 떼서 넣어도 뼈가 그냥 다 흡수돼 버리고 말기도 하고 뼈는 넣었는데 다시 연결이 되지 않아서 또 불류함이 생길 수가 있죠. 남태우 씨의 경우 첫 번째 수술 후 오랫동안 팔을 쓰지 않아 뼈가 굳어버린 상태다. 수술이 시작되면 이영호 교수는 먼저 팔꿈치 부위에 있는 신경을 안전한 위치로 옮긴다.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음,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금속판 그리고 죽은 뼈와 조직을 잘라낸다. 그 후 팔이 움직여지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약해져 있는 뼈를 보강하기 위해 새로운 금속판을 붙이고 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제가 처음에 골절을 공부할 때는 사실은 알려진 원칙이었어요. 잘 고정하고 빨리 움직여서 기능을 회복한다. 골절 치료의 목표는 뼈를 붙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기본이고요. 기능 및 외관에 이상이 없는 모양을 회복하고 뼈를 붙이는 것이 당연한 기본적인 목표고 진짜 궁극의 목표는 다치기 전에 기능을 그것도 가능한 빨리 회복하는 거죠. 왼쪽 허벅지 뼈 부위에서 죽은 뼈를 10cm 넘게 자르고 그 위에 금속판을 부착 세균을 없애기 위한 항생제 시멘트를 채워 넣었다. 그리고 4개월 전 두 번째 수술에서 항생제 시멘트를 교체해 넣었고 금속판을 하나 더 부착. 3차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목발에 의지해 걸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오늘 수술은 항생제 시멘트를 제거하고 뼈가 비어있는 공간에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뼈를 이식해 넣는다. 이렇게 이식된 환자의 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뼈로 재형성된다. 이식한 뼈 사이로 혈액을 통해 성장세포가 공급되면서 말랑했던 질감의 뼈가 점점 딱딱해진다. 이렇게 굳어진 뼈는 서서히 본래의 뼈 모양을 찾아간다. 이 골수염이 치료가 안 되고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는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하나는 병소를 좀 더 근본적으로 제거를 수술할 때 하지 않고 그 제거하는 범위가 조금
국소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병소가 제거는 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병소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균이 다시 그 증식을 하면서 재발을 하는 경우, 그게 이제 수술을 자꾸 했는데도 병이 안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살을 잘 덮어줘야 됩니다. 고름이 나오고 오랫동안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고름이 나왔던 주변 피부를 보면 오래 그 뼈가 노출됐었는데 이 긴 동안 소독을 해서 간신히 그 새살이 차오르면서 간신히 이렇게 뼈를 덮고 있는 그런 살로 덮여져 있는 곳은 이제 수술을 반복해서 해도 골수염이 자꾸 재발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 골수염 혹은 이제 감염성 분류합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치료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거는 치료가 안 되니까 이렇게 소독하면서 평생 지니고 살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듣고 치료 자체를 그냥 포기하고 지내시다가 고름이 계속 나오고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저희가 골수염 치료가 어렵다는 거는 일반에게도 잘 이미 알려져 있고 제가 치료한다고 해서 100% 치료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어려운 질환임에는 분명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치료 원칙을 잘 적용을 하면 굉장히 높은 퍼센트에서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골절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넘어지질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한테 얘기 드리는 게 뼈가 약해서 부러진 게 아니라 넘어졌으니까 다쳤고 그러니까 골절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질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지팡이를 집으시면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넘어지더라도 이게 지지하면서 넘어지시기 때문에 골절될 수 있는 아주 많은 상황들을, 그러니까 노인 골절이요, 골다공증성 골절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방이 되거든요. 설사 다치더라도 심각하게 안 다치고. 그래서 골다공증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가 연세 드신 분들 지팡이 짚는 거고, 그 다음에 자꾸 운동 많이 하셔서 뭐 헬스클럽에서 으쌰으쌰 하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만 계시지 말고 자꾸 걷는 운동하고 맨손 치료 하셔서 근력을 키우시는 거고, 이제 그 다음이 뭐 약물이나 그런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팡이 짚고 안 넘어지는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근력을 키우는 거는 자꾸 빠지려고 그러고 너무 약물에 의존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게 뭐 문제자라기보다 자꾸 그걸 뭐 알려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